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찻잔만 감싸고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뭐라고 말을 걸까 하다가도 또다시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했고 말을 골랐고 작은 실수도 웃으며 넘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가에 말라가는 화분처럼 우리의 말도 마음도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소중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아닌 가시가 되었을까요?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옵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가 몇 마디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고 아내는 반찬 그릇을 정리합니다. 어제 친구 만났어요.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응. 남편이 짧게 대답합니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신문만 봅니다. 뭐라고 더 물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나쁘거나 상대방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것뿐입니다. 남편은 밤새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화장실에 가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는 밤에 다리가 저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워 아침 준비하는 것마저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사람 다 이미 지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밖에 나가면 다릅니다. 이웃을 만나면 웃으며 인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드럽게 묻고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마트에 가면 점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죠. 친구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친절이 사라집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뭐가 늦어? 말이 짧고 날카롭고 퉁명스럽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못되게 굴게 되는 건 왜일까요? 아내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남편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꾸 잔소리를 해.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리모컨을 찾습니다. 리모컨 어디 있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거기 있잖아요.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어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기 소파 위에. 정말 별것 아닌 일이죠.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식탁 위 찻잔이 식어갑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회의 안 해도 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달랐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취미도 특별히 없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졸다가 또 TV를 보고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합니다. 30년 넘게 혼자 집을 지켰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누가 있으니 신경 쓰입니다. 밥도 새끼 챙겨야 하고 치워야 할 것도 많아지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꾸 뭐라고 하는 게 답답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라 하고 TV를 봐도 뭐라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하지 못합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말 안 하면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짧은 말만 툭툭 내뱉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뭐가 먹고 싶냐고요? 몰라. 그냥 아무거나. 이런 대화로 서로 답답해하다 또 침묵이 흐릅니다. 저녁이 되면 더 조용해집니다.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죠. 말을 안 해도 되니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 편함이 사실은 외로움은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조심스러운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감정의 안전 기제라고 부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감정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울지 않다가 엄마를 보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안전하니까 그제야 울어도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참았던 짜증, 삼켰던 화, 억눌렀던 서러움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터져 나옵니다. 배우자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날 알아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믿음이 때로는 방심이 되고 무례함이 됩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자리가 없어지면 마음의 출구가 좁아집니다. 밖에서는 이제 아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빠지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지고 점점 투명 인간 같아집니다. 그 상실감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죠. 빈둥지중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나면 부모는 다시 둘만 남습니다. 그동안은 부모 역할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면 그 목적이 사라집니다. 부부는 다시 그냥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낯설고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설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할 말도 없고 그냥 어색하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뭐하고 살지? 남은 시간을 뭘 하며 채우지?
이런 막연한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서로의 얼굴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말을 거칠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나를 알아달라는 갈망입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거 당신은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당신은 이해하잖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날 모르네. 그 서운함이 쌓이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배려의 에너지도 바닥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친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밖에서 모든 걸 다 쓰고 집에 돌아오면 더 이상 친절을 베풀 힘이 없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줄 따뜻함의 잔고가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말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이걸 감정의 쓰레기통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서툴고 표현이 거칠어서 문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구조가 원래 이렇습니다. 말이 거칠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너무 가까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강가에 돌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뾰족했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돌은 조금씩 깎였습니다. 이제 그 돌의 뾰족함은 다 사라지고 둥글고 매끄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날카롭고 거칠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깎이는 뾰족했던 돌처럼. 그런데 그 과정이 아프기도 합니다. 깎이면서 부딪히면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거칠음도 어쩌면 깎이는 중인지 모릅니다. 둥그러지기 위해, 부드러워지기 위해 지금 조금 아픈 것일지 모릅니다. 50년을 함께 산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자꾸 말다툼하게 되네요.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는 거겠죠.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지도 않을 텐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날카롭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가 보다. 저 사람도 애쓰고 있구나.
하고요. 관계는 계절처럼 바뀝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죽은 건 아닙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 뿐이죠. 당신이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말했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힘든 것 뿐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게 말한다고 해서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유가 없는 것 뿐입니다. 둘 다 애쓰고 있습니다. 둘 다 버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저 새로운 모양을 찾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부의 말투는 마음보다 늦게 변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따뜻한데 말이 먼저 식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서로를 다시 낯설게 바라봐야 할 시간이지 않을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상대방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매일 보니까 오히려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상대방을 처음 본 사람처럼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손동작을 하는지, 그러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도 나이 들었구나. 이 사람도 외롭구나. 오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으면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뻔한 질문이지만 오랜만에 진심으로 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고마워요. 대신 당신도 참 애썼어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썼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친 말은 상처를 주지만 침묵은 관계를 죽입니다. 말이 거칠어도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조금씩 말의 온도를 다시 올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옆에 누운 사람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규칙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그 소리. 그 숨소리를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살아있구나. 이 사람도 하루를 버텼구나. 우리는 서로를 이기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함께 늙어가는 외로움을 나누려고 만났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저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마주 앉을 그 식탁이 조금은 더 부드러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내일도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